자, 그러면 제2교시입니다. 자, 이 교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누리과정입니다. 자, 첫 시간에 재정과 개정을 얘기해 줬다면 이제는 그 누리과정이 교육과정으로서 수준이 있는데 어떤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인지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국가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가 수준. 네, 자, 그러면 국가 수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입니다. 국가 수준. 그럼 수준이 여러 가지겠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보기 전에 옆에 이제 날개 부분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인 유아교육 과정에서 학자들과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어떤 학문 중심이라든지 사조를 중심으로 그렇게 교육과정을 배웠었는데 그것과 달리 국가 수준이라는 어떤 지역, 국가, 기관이라는 어떤 규모나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과정의 배경들을 가지고 교육과정이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교육과정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 흐름에 맞춰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도 변화되고 있다라는 면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누리과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공통이라는 말입니다. 공통. 자, 공통. 자, 왜 공통일까요? 앞 시간에 말한 것처럼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원화됐던 것을 하나로 일원화시켰기 때문에 일원화, 하나로 만들었다. 그것을 저희 총론에서는 공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죠. 공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국가가 책임을 다하고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잘 따라봐 줘야 된다는 어떤 책무성을 또 강조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교육과정은 보편적 의미가 있고 지금처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어요 라고 두 가지로 나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편적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배웠던 유아교육과정이라는 책에서 배웠던 그냥 일반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을 보편적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그다음에 지역 수준, 기관 수준으로서 나눠서 또 체계를 나눠서 수준을 얘기해 주는데요. 이 두 가지를 다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저희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라는 과목을 직전교육에도 충분히 배우셔야 되고 또한 2007년도 총론이라는 부분의 해설에 충분히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누리과정 2019 개정에서도 그것을 다 요약해서 일반적인 배경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정에서 성격이라는 것이 신설되었는데 이 성격에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으로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느끼는 교육과정, 알고 있어야 되는 교육과정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줘요. 근데 첫 번째 예가 2007년도 총론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의 의미를 예를 들어줘요. 근데 사실 여기 개정 누리과정에 나오기 전까지도 나오지 않았어도 2007년도 총론에 나오는 교육과정의 의미는 정말 가장 으뜸이 됐고 지금까지 우선으로 생각했던 교육과정의 의미였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교육과정에서 명시해줬던 그 교육과정을 2019에 다시 이렇게 배명시해 줌으로써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누리과정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유치원 교육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굉장히 좋은 배경 또는 이미지 또는 연결고리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2007년도는 뭐라고 써있는지 볼까요? 정말 중요해요. 학습자에게, 자, 우리는 학습자가 누구냐면 유아죠. 유아에게 제공할 학습 경험을 미리 선정하고 선정 누가 해요? 교사가. 네, 그 다음에 내용을 조직해요.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서 그것을 애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 자, 이 관리는 평가를 얘기하죠. 평가.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인 흐름은 타일러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타일러가 교육의 목표를 선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내용을 선정하고, 자, 내용을 선정하고 나오죠. 내용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수 방법을 어떻게 해요? 조직하죠. 내용 선정. 자, 그 방법을 여기 보면 조직하여. 그쵸? 여기까지 조직해서 선생님들이 유아들한테 다 가르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타일러는 평가를 하라고 합니다. 내 평가가 구체적으로 관리한다. 내가 이 전체의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떠한 배움이 일어났는지 평가를 통해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 전체를 교육과정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7년도의 교육과정의 의미는 전통적인 느낌의 타일러식의 교육과정을 우리가 그때까지만 해도 운영을 했다면, 자, 지금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조금 변화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바탕으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 목표가 있는 것은 동일하다. 달성하기 위해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방식임을 고려하면서예요. 고려. 자, 2007년도까지는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교사 주도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까지 쭉 다 했는데 이제는 이걸 하는 것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게 있다는 걸 고려해라. 기존의 것들은 교사가 했던 부분들을 왜? 다 뺀 건 아니니까. 교사가 활동으로 제시했던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유아가 경험하는 총체임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유아가 등원에서부터 하원할 때까지 경험하는 모든 것, 그것이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그때 교사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교사 혼자 전통적으로 우리 2007년도 총론부터 마지막 유치원 교육과정까지 제시됐던 교육과정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아니었대요.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주어지는 교육과정이라고 돼 있어요. 주어지는. 교사로부터 유아들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아이들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선생님이 하라는 것들을 하고 마치 놀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유아 중심인 것 같지만 실제 놀이의 주체는 유아가 아닌 교사에게 미리 짜여진 계획대로 주어지는 그런 교육과정이었다면 그것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건 한쪽에 편해서 버릴 수 없잖아요. 그쵸? 선생님도 같이 이제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이 유아들을 성인으로 가르치는 한쪽 이런 면들을 고려하면서 예전에 굉장히 존중받지 못했던 유아의 경험들을 존중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위로 끌어올려서 교사와 유아 모두가 함께 이제 교사 주도도 아니고 유아 주도도 아닌 함께 지식을 구성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아가 갖지 못했던 부분을 끌어올려서 교사는 자기가 주도했던 부분을 낮춰서 서로가 함께 유아를 존중해주고 유아가 흥미를 받아주면서 교사는 그것을 수업으로 다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인은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유아는 유아의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흥미를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받으면서 수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2019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네,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개정 누리과정의 의미를 알겠죠? 뭐가 개정이 됐는지, 뭐가 강조가 됐는지. 기존에 똑같은 유치원이거든요. 유치원 교육과정인데도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일반적인 교육과정의 의미도 얘기를 해주면서 둘 다 교사 중심의 주어지는 교육과정이었다면 이건 누리과정은 그것을 고려하면서도 유아를 존중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이제 보편적인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의미를 볼까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의미는 말 그대로 이제 국가는 이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리교육과정을 마음대로 개정하고 또 제정하는 것은 국가다라고 하면서 국가 수준,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라는 곳에 사는 섬에 살건 도시, 농촌 어디에 살건 간에 우리나라 안에 교육부가 관할하는 곳에서 유아교육기관에 입학을 한다면 어느 곳에 입학을 해도 국가가 제시하는
우리나라 국가가 고시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제공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키포인트는 지금 말한 대로 자 여기 보시면 주어지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고 다시 얘기를 하면서 앞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육과정의 의미를 국가 수준에서도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방법은 유아와 놀이가 살아나는 유아점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즉 국가와 학교 두 가지로 나눈다면 국가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고 즉 모든 지역에서 다 공통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교육과정이라면 개정과 재정의 주체였다. 그리고 주어지는 교육과정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는 이걸 만들어서 다 주어줬죠. 누리과정을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교육과정의 주체라면 그 학교, 즉 학교는 저희는 유치원이죠. 그 유치원은 그 누리과정을 받아서 그것을 공통적인 걸 받았지만 우리 기관에 맞게 다양하게 적합하게 적절하게 변모시켜서 새롭게 유아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주체는 유치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국가와 유치원을 나누고 국가는 공통성을 제공하되 유치원에서는 다양성을 추구해 가시면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추구해 가세요 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그림만 볼까요? 실제 저희 이 그림이 저희 해설서에는 없는데 기존에 저희가 전통적인 교육과정의 책들을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이 나온 적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피라미드 형태를 보시면 1, 2, 3으로 나와 있고 맨 위에가 상위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면 지역 수준, 학교 수준 이렇게 교육과정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수준에서 지금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누리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또 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해서 기본적인 사항이 결정되어 있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면 그 교육과정을 우리 지역 수준으로 가져와서 우리 시도교육청,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편성과 운영 지침 이런 것들을 따라서 다시 변화시키게 되고 그것을 우리 유치원 수준에서는 우리 유치원인의 이제 교육과정에 변화시켜서 우리 실적에 맞고 학부모의 요구 또 유아의 요구 그다음에 지역적인 어떤 여건들을 다 반영해서 우리 유치원만의 특색이 있는 유치원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준을 나눠놨는데 누리과정은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번 제목 항상 제가 제목을 뭐라 그랬죠?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국가 수준으로서의 교육과정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보편적인 의미와 국가 수준이라는 위계로, 단계로 볼 수 있는데 보편적인 의미에서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가질 만큼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의 위상, 국가 수준이냐 지역 수준이냐 유치원 수준이냐라는 기관의 수준으로 봤을 때도 최상위 맨 위에 위치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시해야 될 부분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누리과정은 국가 수준의 그게 체계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위계로 보나 모두 다 국가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이라는 걸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2교시 살펴봤고요. 3교시로 계속 고고고!